오늘 테크니컬 세미나의 주제는 저희 스키잉 포 에브리원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스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키, 이렇게 진행 테마를 가지고 오늘 테크니컬 세미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키잉 포 에브리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키인데, 여기서 좀 세 가지 키포인트를 정해 두고 저희가 오늘 같이 진행할 건데요. 먼저 안정적인 포지션, 두 번째 그 다음에 외력을 활용하는 스킹, 그 다음에 장비의 성능을 활용한 스킹, 요 세 가지를 오늘 테마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는데, 응용 동작은 크게 두 가지 응용 동작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상태에서 한번 발바닥 가볍게 선 상태에서 저희 제자리에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발목이 저희가 관절이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발바닥은 평평하게 부츠 밑에 닿아 있고, 그 다음 무릎은 저희가 무릎을 회전하면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이 드세요? 무릎은 사실 앞뒤로 구부러지는 관절이라서 무릎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뼈랑 종아리뼈가 회전을 하면서 무릎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 관절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고관절은 고관절 뼈가 있고 그 안에 소켓처럼 이 주먹 같은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고관절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실 때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관절은 발목과 고관절이에요. 근데 발목과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발바닥이랑 내가 무릎을 많이 쓰시면, 실제로 꺾이지 않은 관절을 쓰시면 어떻게 된다? 무릎에 좀 안 좋은 데미지가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실 동작은 발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동작. 그래서 발목의 사용으로 인해서 에지각을 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고관절까지 같이 내가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힘으로 써서 고관절까지 같이 사용이 되는 걸 느끼실 거고, 이걸 하는 목적은 저희가 오늘 스킹을 오늘 또 처음 타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여러 번 스킹 하셨던 분도 계실 건데, 지금 다 레벨 2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카빙 종목을 많이 타실 건데, 카빙을 타면서 조금 브레이킹 요소를 좀 최소화하면서 좀 가속성 활주를 할 수 있는 동작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 동작을 좀 많이 하시면 발목이나 고관절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스키적으로는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고속의 활주에 좀 도움이 되는 이 동작 같이 할 건데, 제자리 서신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까요? 발목을 안쪽으로. 그렇죠. 스키부츠 안쪽에서 이 커프라고 하는 스키부츠 안쪽에 이 발목을 이렇게 내 복사뼈라고 하는 데를 안쪽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편하게 서신 상태에서 이번 무릎을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무릎. 그럼 약간 허벅지 안쪽이 좀 조여지는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발목이랑 무릎을 쓰실 때는 완전히 다른 동작이 돼요. 발목을 쓰시면 사실 무릎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체가 좀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실 때 차이점, 내가 무릎을 쓰고 있는지 발목을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셔도 스키를 착용하시고 저희 앞쪽으로 좀 이동하실게요. 내려가면서 간단하게 몸 푸시는 동작 하실 때 발목이랑 요 고관절 쪽 발목 좀 많이 사용하신다는 느낌으로, 내가 무릎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발목 사용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몸풀기 스킹 먼저 하시고, 하면서 몸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신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몸 풀면서 저기 앞에까지 내려갈 텐데요. 최창현 데몬이 먼저 내려가서 저기까지, 최창현 데몬 있는 데까지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동작은 완전히 기초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 계열 카빙 종목으로 가야 되는 종목에서 이 발목 사용이 조금 중요해지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빙 종목으로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체인지를 하는 전환 구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스키가 에지가 산 쪽에 세워져 있던 스키가 다시 계곡 쪽으로 이렇게 에지 체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나 고관절을 사용하시면 스키가 회전이 돼 버려요.
스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가다가 엣지가 체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나 고관절 쓰면, 제가 먼저 무릎을 한번 회전 시켜 볼게요. 무릎을 쓰면 테일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고관절 써도 마찬가지. 고관절을 내가 움직여도, 내가 이게 좀 숙련이 되신 분들은 내가 발가락으로 탁 걸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고관절을 움직이면 또 뒤에 테일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빙에서는 슬라이딩, 스키딩이 나는 거는 뭐다? 브레이킹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빙에서 최대한 브레이킹 없이 좀 가속하는 활주를 계속, 또 레벨 2 이상은 또 카빙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발목 사용하는 걸 좀 체크해 볼 텐데, 스노우 플라우에서, 스노우 플라우 예전에 화렌이라고 하죠. 이 스노우 플라우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에서 하실 텐데, 양쪽의 발목을 안쪽으로 넘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노우 플라우라고 하면 정지할 때 테일의 간격을 넓혀서 정지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카빙으로 가기 위해서는 테일이 움직이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빙을 위한 응용 동작인데, 가다가 A자 스탠스에서, A자 스탠스의 크기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 에지의 각이 변화하게.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A자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에지의 각이 변화하게, 발목을 사용해서 에지의 각이 변화하게 해서 스키에 마찰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여기까지. 제가 한번 위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디가 조금 많이 부하가 오세요? 고관절에 부하가 많이 오시죠.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부하가 오는. 네. 처음에는 저렇게 좀 A자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면 이제 테일이, 스키가 이렇게 움직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네. 발목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스키가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내가 발목을 사용하는데 스키가 나도 모르게 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스키가 돌거나 밀리지 않게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위에 최창현 데몬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발목을 쓰고 풀었다가 썼다가. 네. 네. 그렇죠. 지금 발목을 풀었다가 썼다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저는 A자를 좀 작은 상태에서 보여드렸던 거고, 최창현 데몬은 좀 큰 상태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편하게 하실 때는 A자가 좀 큰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A자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게, 뭐가 변화하게? 에지의 각도가 변화하게. 네,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이게 잘 되면 어디에 부하가 많이 오셔야 되냐면 여기 고관절 앞쪽에 부하가 많이 오셔야 돼요. 네. 여기가 아픈 게 맞아요. 네, 아픈 게 맞아요. 네, 아픈 게 맞습니다. 네, 여기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같이 해보실 텐데, 여기에 부하가 오는 이유는 저희가 이 외력에 대항하는 우리가 몸의 신체의 포지션이 딱 만들어지면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이 외력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받아주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아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면 여기가 안 아프실 거예요. 왜? 외력을 받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니까. 외력에 계속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외력에 계속 내가 뭔가 대항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력? 난 그냥 그거 무시하고 갈래. 이게 아니라 외력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딱 만들어지시면 여기가 딱 부하가 오시는 게 정상이니까, 만약에 내가 외력이 잘 안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약간 뒤에 기대 있거나, 아니면 너 너무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각이 잘 안 들어가 있고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거나, 이런 동작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신 상태에서, 자, 편하게 서신 상태에서는 발목이 그냥 곧게 서신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발목을 안쪽으로, 부하가 느껴지게 출발.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으시네. 지금 오른발이 조금 더 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발의 대칭으로 봤을 때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아마 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왼발에도 조금 더 한번 신경 써보시고.
저 부하 주고, 네. 이 부하를 주고 나서 내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키가 보시면 딱 지금 최창현대문 타고 내려오는 슈플 자국, 우리가 스키가 지나오는 슈플 자국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스키가 떨림이 없이 딱 일자로 딱 곧게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뺄 때는 당연히 흔들리겠지만 힘을 주고 나서 일정 기간 쭉 해서 멈췄을 때 뒤를 봤을 때 지금처럼 곧은 슈플 자국이 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발이 세신 분들은 내가 왼발에도 어느 정도 힘을 더 줘서 양쪽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약간 지금 발이 흔들리시니까 발가락에는 힘을 조금 더 빼시고 발목을 쓰셔야 돼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자, 제자리에서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은데, 제자리에서 발가락에 한번 힘을 쫙 줘보세요. 그럼 발바닥이 뜹니다. 발바닥이 뜨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발목이 굳어요. 자, 발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목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해보실래요? 발목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져요. 자, 발가락에 힘을 빼고 발바닥에 착 잘 닿은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 보실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작을 하실 때도 내가 부하가 들어가지만 발가락에 힘을 주고 하면 발목이 잘 안 움직이실 거고요. 발가락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발목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발목 훨씬 더 잘 움직이실 거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면서 딱 내려온 다음에 그럼 길게 쭉 힘을 준 상태에서 엣지에 딱 힘을 준 상태 길게 오시고 자기 뒤에 슈플 자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스키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지나간 자국이 곧게 내려올 겁니다. 이 스노우 플라워만 하면 지겨우니까 약간 스템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스템 동작에서 내가 턴 시작에 우리가 A자로 만들어서 턴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A자를 하실 때 발목에 힘을 싹 줘서 내가 회전시키는 것보다 발목에 힘을 싹 줘서 한번 턴을 해보시는 걸로, 약간 스노우 플라워 턴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스템도 하셔도 되고 스노우 플라워 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시작 부분에 발목이 시작 부분에 편하게 있다가 발목이 들어가는 체크해 보면서 한 6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최창현 대원 먼저 내려가실까요? 자, 다음 출발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턴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한다고? 네. 장비가 스키 쉐입이 이렇게 사이드 컷이 나 있잖아요. 스키의 사이드 컷에 의해서 스키가 돌아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스키가 잘 안 돌아가네? 그래서 내가 발목이나 몸으로 회전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되냐라고 하면, 카빙에서는 내가 몸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스키의 테일이 움직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키딩성, 이 스키딩성은 곧 브레이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스키가 회전하는 거,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거에 집중해서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발목을 딱 움직였는데 지금 다 레벨 2 이상에 너무 잘 타시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돌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잘 안 돌아가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발목을 조금 더 써봐야겠구나. 에지의 각도가 세워지면 스키가 더 많이 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급한 턴이 되고, 요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이드 컷도 아치가 이게 또 떠 있으니까 얘를 눌러주면서 스키가 휘어지면 이 휘어진 각도대로 스키가 더 돌기 때문에 스키를 좀 최대한 많이 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내가 스키를 휠 수 있는, 아무리 눌러도 스키가 안 휘죠. 스키를 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목이나 이런 걸 써서 스키 에지 각도를 세워줘야 스키가 바닥에 공간이 있어야 바닥이 더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자를 하더라도 A자에서 작은 턴을 그리시려면 내가 발목의 사용으로 에지각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노우 플라워 턴 하실 때도 한쪽에 고관절에 부하가 오셔야 돼요. 한쪽씩. 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잘 되신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느껴졌다? 그럼 내가 조금 몸으로 돌린 거고, 이런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서 스텝이나 패러렐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번 해보실 텐데, 한 턴 한번 출발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은 스탠스에서 패러렐 타더라도 조금 넓은 스탠스, 와이드 스탠스, 고관절 정도 넓이. 이게 스템이냐 패러렐이냐 할 정도로. 네. 오히려 중간중간에 하다가 카빙이 딱 걸리시는 분 있죠. 날이 딱 걸리시는 분. 그게 나랑 스키랑 방향이 지금은 딱 맞으면 오히려 스키가 잘 돌아야 되는데 카빙이 딱 걸렸다는 얘기는 나랑 스키랑 방향의 반대. 그럼 스키는 이쪽으로 하고 난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다, 내가 몸을 쓰거나 무언가 무릎을 돌리거나 고관절 돌리거나 아니면 상체를 돌리거나 해서 스키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타다가 잘 가는데 하중을 잘 주려고 하는 데가 돌려? 그럼 스키가 에지가 걸리게 이렇게 가버려요. 이 느낌이 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났다가 에지가 걸리니까 어떻게 안 돼 하고 이렇게 돌리시는,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중이 잘 실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안정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이 포지션이 깨지면 안 돼요. 어깨가 멀어진다거나 내가 돌린다거나 하면 이 포지션 자체가 이미 무너지게 된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포지션은 우리가 아래를 보더라도 이 포지션이 될 거고, 옆에를 보더라도 이 스노우 플라워 포지션이 될 거예요. 이 포지션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턴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노우 플라워를 한번 쭉 해보시다가 이제 할 건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에지를 써서 회전이 아니라 에지를 그냥 땅에 걸어 주시는 거예요. 걸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번개자 주행처럼,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스키의 발목이 에지가 딱 걸리면 스키가 이렇게 가거든요. 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안 돌리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발목을 썼을 때 우리가 예쁘게 턴을 만들려고 약간 이렇게 돌리셨어요.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갈 때 발목을 썼을 때 그냥 땅 속에 발 앞에 탑부터 시작해서 아치 뒤꿈치까지 스키의 에지 앞쪽이 딱 걸리는 느낌이 나게. 걸리는 느낌이 나면 한쪽만 걸었기 때문에 반대쪽은 에지각이 옅죠. 한쪽은 에지각이 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슬라이딩 될 거고요, 얘는 카빙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내 신체 포지션 어떻게? 유지. 돌리는 게 아니라 유지. 네,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 한 턴 해서 정지해 볼게요. 직선으로, 폴라인 방향 직선으로 가다가 오른발 에지 걸려 있어요. 지금 에지 걸려 있는데 몸이 안 돌죠. 그렇죠? 그냥 스키의 사이드 컷에 의해서 회전하는 그대로 그거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체크. 그때 정강이가 잘 닿아 있는지, 정강이가 떨어지거나 잘 닿아 있더라도 회전되지 않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제가 양쪽 발에 힘을 안 주고 가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발목에 힘을 딱 세팅을 하면 걸렸어요, 에지가. 근데 몸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죠? 내 시선이라든지 상체 방향, 이건 어디를 보고 있다? 그대로 가고 있다. 스키랑 그대로 맞춰서. 근데 스키가 점점점 많이 앞으로 가면 결국에 돌아갈 거예요. 결국에. 얘가 저기까지 진행을 하면
내 몸은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 있을 건데 내가 이전부터 이렇게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돌리지 않게. 그래서 내려가면서 얘를 한 발 한 발 반복을 해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번개자 주행처럼 내가 한 발 가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돼. 이게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선이 항상 어디 쪽으로 가시면 좋냐? 아래쪽 폴라인 방향을 보고 내 여기 옷의 지퍼 라인도 아래쪽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목, 왼쪽 발목 풀고 오른쪽 발목 풀고 왼쪽 발목 풀고 오른쪽 발목 풀고, 이때 회전하는 동작이 들어가지 않게 발가락을 위로 드시는 동작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편하게 발바닥이 다 깔창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스키를 보시면 제 왼발을 보세요. 제 왼발. 발목이 그냥 이렇게 해서 스키가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한번 제자리에서 산쪽 위에, 그렇죠. 이렇게 산쪽 위에 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스탠스 넓혀서. 그렇죠. 그렇죠. 이때 발가락이 그냥 다 잘 닿아있게. 이때 발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발을 들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틀어져 버려요. 엄지발가락이 들려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아랫발 한번 해보실게요. 아랫발도. 그렇죠. 발목 요 느낌으로.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고관절이 같이 따라 돌지 않게 잘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을 좌우로 움직여 주시는 거. 그렇죠. 이 느낌이 스키가 회전하지 않는, 스키딩이 일어나지 않는 동작으로 엣지를 딱 시작하는 동작이 나중에 카빙에서 연결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앞에 하루님부터 먼저 풀어주고 양발 편하게 가다가 오른쪽 발목. 그렇죠. 풀어주고 상체 조금만 더 숙여 주실까요? 그렇죠. 네. 정강이에 조금 더 기대지는 느낌이 나게. 좋습니다. 쭉 내려갈게요. 발목을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계속 적응을 시키시고, 이제 아까 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활주를 함에 있어서 이걸 언제 쓰시는 거냐면 전환하면서 다음 턴 시작하는 동작.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서 스키에 스키의 하중을 계속 유지해 준 채로, 예전에 이제 하중에 대한 하중 감각이라고 했었죠. 하중감을 유지한 채로 턴을 시작해야 되는데, 얘를 스키를 놓치게 되면 스키를 또 다시 가서 또 눌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반부 구간에 스키를 놓치고 나서 이 이후에 후반 구간에 스키를 밟게 되면, 저희가 후반부 구간의 카빙에서는 후반부 구간에 하중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키가 계속 산돌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브레이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키딩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내가 경사 아래쪽으로 가야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경사 옆으로 가면 이것도 스피드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카빙을 배우면 약간 산돌기처럼 이렇게 카빙을 타시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그 활주의 방향을 아래로 설정해 주시는 거고, 점점 더 발전하면 조금 더 직선적인 이제 활주를 해 주시는 건데, 이 활주를 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발목의 사용은 우리가 전반 부분에 한다. 중후반부에는 큰 힘을 버티기 위해서는 다른 관절이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발목은 시작 부분에 사용을 한다. 그거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면서 진행을 할 때 발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위에 더 관절도 사용해 주셔도 돼요. 더 큰 관절. 내가 발목을 사용했는데 스피드가 제어가 안 된다. 그럼 더 큰 관절도 같이 사용해서 스피드를 제어해 주시면 되고, 오른발의 발목 사용으로 턴을 시작하는 느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직선적으로 힘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직선 여기죠. 결국에는 스키에 약간 바깥 방향으로 계속 힘을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직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스키의 직선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돌아가요, 몸이. 그러면 테일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선적인 스트레이트의 움직임, 직선의 움직임은
내가 아까 스노우플라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이 발목이 세팅되고 나서 스키가 회전돼서 들어오면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힘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돌리고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사이드 컷, 스키의 사이드 컷에 의해서 돌아가는, 아까 장비의 성능을 활용한 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외력이 잘 느껴지고 있는지는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 딱 이 감각, 여기에 뭔가 쫙 무게감이 느껴지시면 내가 외력을 잘 체크하고 있구나. 이게 나중에 카빙에 가서는 더 큰 힘을 버티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출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발목을 사용하면서 스키의 턴 시작 구간에 스키가 스키딩이 나지 않게 해서 브레이킹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가면서 내가 직선적인 방향에서 발목을 사용해서 스키에 힘이 실리게, 직선적인 방향에서 발목에 힘이 실리게 가면서 직선적인 방향에서 발목에 힘이 실리게 해서 직선. 내가 가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직선 방향으로 계속 힘을 유지하고 계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활주를 계속 만들어 내실 수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스키는 그냥 가는 길대로 두고 아까 우리가 스노우플라워에서 만들었던 이 직선 방향,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간 외향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해서 시작부터 트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발목을 써서 스키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부터 계속 직선 방향 힘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턴을 진행할 때는, S자 이렇게 턴을 진행할 때는 턴 시작에는 스키의 안쪽 그러니까 폴라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내향이 되고요. 에지가 뒤집혔을 때는 내향이 되고요. 폴라인에서는 스키랑 같이 마주치는, 우리가 정대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스키랑 마주치는 구간이 되고, 턴의 후반 구간에 외향이 되는데, 스키의 하중을 조금 더 잘 실어주려면 약간은 외향 쪽이 훨씬 더 힘을 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작은 내향이지만 턴 마지막은 외향으로 마무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쓰시면 자꾸 내가 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아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외향을 써라, 뭐 마지막에 다시 몸을 맞춰라, 이렇게 되면 또 몸을 돌리는 행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스키에 또 영향을 미쳐서 스키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체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아래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스키가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나는 포지션만 잘 잡고 있으면 저절로 지금 이 상태가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외향이라고 하면 또 이게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몸을 또 반대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그래서 상체를 또 움직이시게 되면 지금 이거와 목적은 맞지 않으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다? 하체 발목 조작, 이거의 조작은 발목 조작. 그런데 이걸 맞추게 되면 외향이나 이런 걸 맞추게 되면 발목 조작이 아니라 상체를 자꾸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실 때 그냥 아래쪽에서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활주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대각선으로 가셨다가 양발로 아래로 가셨다가 한 발로 대각선 가셨다가 양발로 아래 가셨다가 한 발로 대각선 가셨다가 이렇게 해서, 아까는 번개자였지만 지금은 번개, 직선, 번개, 직선, 번개, 직선 형태로 한번 가보실게요. 턴을 하늘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지가 걸려서 그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그래서 발목의 사용을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지금 가장 포커스는 발목이거든요. 발목 사용 체크하시는 거. 지금 요 발목 사용이 되게 좋으신데
그 발목 사용이 너무 급하게 확 되다 보니까 약간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나중에는 고속 계열에서는 한 번에 확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천천히 해보시면서 스키가 회전되지 않게. 지금은 약간 한 번 확 하면서 약간씩 회전되셨어요. 그게 조금 미세하긴 한데. 네. 자, 치창현 되면 내려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 거. 그렇죠. 양발, 오른발, 양발, 왼발. 자, 활주를 보시면, 자, 상체 포지션과 하체 포지션을 잘 보시면, 발목을 쓸 때 발목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나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상체가 딱 잡혀 있죠. 앞으로 상체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체크하셔야 될 거는 상체가 내가 잘 잡혀 있는지 체크하시는 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배꼽의 위치에서 우리가 주먹을 잡게 되는데 상체가 들리면 폴이 잘 안 끌리실 거예요. 폴을 자연스럽게 테일 옆쪽으로 끈다고 생각하시면 상체를 약간은 숙여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높은 중심보다는 약간 낮은 중심이 스키를 컨트롤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들리면 발바닥으로 그냥 발바닥을 밀어서 서고 있다라는 게 증거가 되거든요. 발바닥을 밀어서 서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정강이에 기대서 쓰시려면 힘을 빼고 툭 기대서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 건데 이번에는 이거를 패러렐에서 하실 건데 반대발 약간 넓은 스탠스에서 하실 건데 반대발이 스템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목을 사용해서 얘가 이렇게 A자 모양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목, 지금 저희가 발목 사용하잖아요. 발목 사용, 이 발목을 이렇게 쓰는데 너무 11자로 두시면 턴이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원래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완경사에서 또 턴이 너무 잘 안 되면 저희가 경사를 또 너무 벗어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약간 쓰시는데 내가 얘를 너무 확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쓰는데 약간의 스탬 턴처럼 만들어서 쓴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딱 발목을 세우자마자 턴이 확 말리는 느낌 나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완만한 턴이 그려진다기보다 여기 쭉 직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발목을 딱 사용했을 때 턴이 확 진행되고 다시 살강 가다가 반대편 발 딱 사용했을 때 턴이 확 진행되고. 그래서 요 턴을 우리가 진행하는 이 구간이 굉장히 급한 커브가 나오게. 네, 여기가 완만한 커브로, 자 보여드릴게요. 완만한 커브로 이렇게 크게 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목을 써서 급한 커브가 나오게. 네, 한번 이 힘을 꽉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대각선으로 가다가 반대발 주고 급한 커브, 반대발 주고 한 발씩 반복 하시는 겁니다. 자, 왼발 커브 가다가 오른발 커브 가다가 왼발 커브. 발목 사용 보세요. 발목 사용하면서 바깥발의 에지가 세워질 거예요. 바깥발의 에지가 촥 세워지는 동작을 자꾸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자, 진행하면서 저희가 발목의 사용을 체크하는데 발목이 써지고 나서 턴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턴을 하다가 발목 쓰시는 게 아니에요. 턴을 하다가 발목 쓰시는 게 아니라 직선 활주 하다가 발목을 쓰니까 턴이 되게. 직선 활주 하다가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발목을 쓰니까 나를 돌리는 거예요. 스키가.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발목이 써져서 바깥발의 스키의 에지 각도가 세워지니까 이 스키가 나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키를 돌리고 발목이 아니라는 거. 스키를 돌리고 발목, 이건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직선으로 가고 싶어 해야 돼요.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스키가 나를 돌리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발목을 썼을 때 턴, 여기서 발목을 썼을 때 턴, 여기서 발목을 썼을 때 턴. 이 동작을 하는 목적은 스키의 회전성을 가져갈 때, 우리가 턴을 시작할 때 스키딩 브레이킹 요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킹 요소를 내면서 턴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속도가 한 번에 확 느려지죠. 이것이 아니라 스피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턴을 할 수 있는 브레이킹 요소를 좀 최소화하는 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창현대문 내려옵니다. 자, 지금 턴을 하면서 체크하셔야 될 거. 자, 여기서 왼발 발목 움직임.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다. 라는 거. 계속 포인트. 스키가 나를 돌리는 거지, 내가 스키를 돌리는 게 아닌 느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서 해보시면서 내가 먼저 스키를 돌리려고 하는 거랑 스키가 나를 돌리는 거랑 차이를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스키를 돌리려고 내가 먼저 돌아가잖아요. 그냥 감속이 확 일어납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급브레이크 된 것처럼 스피드가 확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발목을 사용해서 가면 이 A자를 하면서도 스피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느낌. 지금 다 해보셨겠지만 스피드가 막 줄어들지 않잖아요. 일정한 스피드, 일관된 스피드를 쭉 가실 수 있는데, 가다가 내가 갑자기 스키를 내가 한번 확 돌려야겠다라고 확 돌리시면 스피드가 갑자기 확 줄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서 내가 발목을 사용해서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스키가 나를 돌리는 거랑, 내가 한번 스키도 한번 내가 예전처럼 발목을 써서 한번 피벗을 한번 확 해봐야지 해서 피벗을 주시면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릴 테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6턴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6턴 해볼 텐데, 저는 오른발은 그냥 지금 저희가 연습했던 발목의 턴으로 할 거고요. 왼발은 제가 조금 일부러 돌려볼게요. 그러면 스피드의 차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오른발 턴과 왼발 턴의 스피드 차이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 발만 하지 마시고 뭐 양쪽 발 다 발목으로만 해보고 양쪽 다 돌려보기도 하고 해보실게요. 저는 오른발 왼발 다르게 할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왼발 턴은 돌려요. 스피드가 줄어버리네요.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오른발 발목, 왼발 회전, 스피드 냈다가 다시 오른발 발목. 이거는 스피드를 쭉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왼발을 돌리게 되면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려서 나중에 우리가 카빙성의 종목에서는 좀 맞지 않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나는 계속 직선으로 가고 싶어 하는 움직임과 발목이 사용돼서 턴을 하는 거랑, 내가 발목과 내가 자꾸 안으로 돌리려고 하게 되면 스키딩이 자꾸 일어나면서 브레이킹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브레이킹 요소, 카빙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요소가 계속 생기는 거죠. 되면 나중에 쇼턴도 그렇고 카빙도 그렇고 테일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브레이킹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저희 결과적으로 스키를 내려가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키가 아래 방향을 보고 있어야 다음 턴이 훨씬 쉽거든요. 근데 스키가 너무 옆을 보면 한 턴은 쉬워요. 내가 지금 이 턴 한 거, 왜냐 속도가 컨트롤이 잘 되니까. 그런데 다음 턴이 시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다시 스키를 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턴의 마지막을 조금 더 아래 방향으로 설정해 두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처럼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오늘 같이 하셨던 동작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스키가 더 안 돌아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키가 계속 아래쪽으로만 내려가실 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그래서 많이 돌아가지 않게 계속 일정한 방향 아래쪽으로 정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또 게이트 많이 하시니까 게이트에서는 게이트 들어갈 때 이 스키의 각도를 또 너무 많이 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각도가 들어갈 때도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에 45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깊게 틀면 또 다음 턴을 또 진행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너무 안 튼다. 그러면 또 다음 게이트에 갖다가 부딪힐 수 있는 턴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각도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각을 또 너무 깊게 쓰면 브레이크가 또 많이 걸려서 스피드, 결과적으로 초가 안 나오는, 스피드가 안 나오는. 그래서 해보시면서 여기서는 패러렐로 계속 이제 스피드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한 턴마다 스피드를 계속 이어서 가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자, 7차원 되면 한번 먼저 내려가면서 저기, 그래서 패러렐에서도 너무 많이 회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턴 스키를 너무 많이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키를 너무 많이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끝내서 다음 턴을 일찍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 돌리려고 하는 액션이 없게,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볍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오늘 테마는 스킹 for everyone,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키를 저희가 오늘 테마로 정했고, 그 세 가지 키포인트로는 안정적인 포지션, 그래서 아까 체크하실 때 좀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에 힘을 빼고 발목이 잘 움직여야 포지션 자체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네. 그러려면 포지션 자체에서 내가 내 힘으로 너무 많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키의 장비까지 성능을 활용해서 같이. 그래서 안정적인 포지션, 외력 활용, 장비의 성능 활용.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같이 해봤는데, 첫 번째 했던 동작, 양발, 발목을 사용해서 스노우 플라워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한발 발목을 사용해서 에지 세팅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면 나중에 조금 브레이킹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나중에 이게 점차 발전되면 카빙이 점점 경사를 높여가시기 쉬울 거예요. 이 동작이 잘 되면 될수록. 근데 이 동작이 조금 잘 안 되고 미리 틀고 가시면 아무래도 컨택이 늦어지게 되면 조작이 후반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스키의 브레이킹 요소도 많아지고 경사에서 더 속도가 계속 빨라지거든요. 내가 후반에 속도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게 시작에서는 가속을 엄청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을 최대한 붙이지만 빨리 컨트롤을 하셔야 다음 턴으로 진입이, 계속 턴을 많이 하셔야 어떻게 보면 브레이킹 요소를 줄이지만, 카빙에서의 브레이킹은 뭐다? 스키를 실제적으로 스키딩을 하진 않지만 턴을 많이 해야 브레이킹 감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너무 스키를 돌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선 활주해서 하시는 거. 그리고 아까 부하가 오는데 발목과 고관절 이런 거 체크하시고 계속 멀어지지 않게, 스키랑 멀어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활주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한번 좀 길게 타볼게요. 조금 뭐 패러렐로 타셔도 되고 카빙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고. 네, 카빙에서 뭐 삼각다리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넘어가는데 좀 집중을 해서 일단 하시고, 나중에 이게 잘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 양발이 같이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한 발 위주로 먼저 이 오늘 연습했던 동작을 조금 좀 익숙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이 되면 내려가면서 저 앞에까지. 네, 한번 좀 달려서 하는 거 보여주세요. 달리면서 카빙 계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면서 발목, 왼쪽 발목, 가면서 발목, 가면서 발목, 가면서 발목. 몸을 기울여서 타기보다는 발목을 사용해서 엣지를 세팅해서 스키의 스피드에 의해서 스키가 기울어지는 느낌. 그래서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딱 잡아두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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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내려가면서 발목의 사용, 오른쪽 발목, 내려가면서 왼쪽 발목, 가면서 오른쪽 발목, 가면서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 왼쪽 발목. 이게 되고 나면
조금 더 발목의 깊이까지, 발목의 발목. 처음에 내려올 때는 발목만 사용해서 턴을 했던 느낌인데, 지금 최창현 대문도 그렇고 저를 보시면 스키가 옆으로 많이 가기보단 좀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활주하는 형태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야 시작에 몸을 기울이거나 이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힘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레일턴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다가 속도가 빨라지면서는 내가 좀 더 위에 진체 중심도 같이 이동하면서 고관절도 같이 이동하시면서 하면 스키가 딱 컨택이 된 상태에서 깊은 각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는데, 지금까지 최현준 대문이었고 최창현 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네,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